검정 가방을 맨 남성이 정부 서울청사 입구를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위조 신분증 하나만으로 정부 청사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지난 2012년 정부 서울청사 방화 사건입니다. 외견상 정부종합청사 출입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출입증을 토대로 별다른 통제 없이 출입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뒤 정부는 부랴부랴 엑스레이 검색대를 설치하고 공무원증도 바꿨지만 4년 뒤에도 허술한 부활은 그대로였습니다. 20대 공무원 준비생이 의경틈에 섞여 청사로 손쉽게 들어오고 잠금 장치도 없는 체력 단련실 보관함에서 공무원 출입증을 훔쳤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청사 보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은 송씨의 범죄를 도운 조력자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무기간이 해이했습니다. 출입 보안의 마지막 보루인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버젓이 문에 적어놓고 다녔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비밀번호는 그대로 남아있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직후 인사혁신처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보안 규정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정해진 보안 규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PC 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지침인 컴퓨터 부팅 암호는 아예 설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보안 등급이 높다는 정부 서울청사 상황이 이 정도인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더욱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 모든 정부청사의 보안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아닌 출입자의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인식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은 신분증 출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이지만 지문의 경우는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홍채나 손등 정맥 인식 시스템의 경우 현실적으로 위조가 어렵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생체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해킹이라도 당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인식 기술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도용을 어렵게 하는 것 뿐이죠. 전문가들은 보안 장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조가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출입 당사자들의 철저한 보안 의식이라고 강조합니다. YTN 한동구입니다.